맞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경찰 수사관님 민법 공부 좀 하시라고요. 제발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우리가 법을 몰라가지고 경찰한테 갔는데 나 몰라요.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구제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 저도 이제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식 끝나고 돈 빌리러 다 했다니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오빠 그 부동산 전문 아니야? 유튜버 달씨라는 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하나 생긴 게 있는데 폭탄 돌리기라고 하던데 만약에 그걸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깡통 전세가 뭐냐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훨씬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매가가 전세가에 비해서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팔더라도 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폭탄 돌리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폭탄 돌리기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이 못 돌리는 상황이 오니까 다른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집주인이 또 전세금을 받고 내가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다른 세입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나는 내 돈을 돌려받는 약간 그런 폭탄 돌리기처럼 형태가 되는 거고, 결국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은 궁극적으로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물이 가치가 충분한데 혹여나 잘못돼서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를 통해서 내가 받아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짜증이 난다 그런 경우랑 애초부터 이거는 내가 받을 가능성이 야 내 거 전세금은 100% 거의 날린다 그렇게 아는 거랑 다르잖아요. 유튜버 다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못 돌려받는 거죠. 아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한테 터지게 해서 나는 살아남아 나가겠다 그렇게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좀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폭탄을 받으시는 분들이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잘 볼 줄 모르고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판단이 있는지, 매매가랑 전세가가 역전이 된다라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리 뉴스를 봐도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피해자들이, 어린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제가 전세사기 강의를 했을 때도 전세사기 피해가 거의 600-700만 원을 거의 돌파를 했고 거의 1000만 육박할 정도로 지금 전세사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20대예요. 20대, 30대 초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대부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끝나고 제일 먼저 한 게 친구들한테 돈 빌렸어요. 그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결혼식 와줘서 고맙고 돈 좀 주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다 이자랑 다 줬어요. 저는 등기 같은 거 다 쳐놨기 때문에 다 받을 게 문제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집주인 상대로 소송했거든요. 소송했고 저번 주에 제가 너무 성질나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돈 빌리러 다 했다니까요. 제가 와이프한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오빠 그 부동산 전문 아니야? 피해를 입으신 입장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몇 개가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해결책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해결책이 뭐 소송을 해야 된다, 경매 청구를 해야 된다 등등 형사고소를 해야 된다, 다양한 방법이 당연히 있다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제 전세 물건 50개 이상 뭐 보증보험, 허그라고 하죠. 보증보험을 가입한 전세 그 소유자한테는 이제 보증보험에서도 이거를 세입자한테 반드시 홍보하는 절차 같은 걸 더 강화한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이게 한두 개의 빌라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갭으로 투자해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 사기를 꾼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보시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보더라도 그게 약간의 법망을 피해가가지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 사기 강의를 저희가 하니까 되게 유형들이 많아요. 뭐 깡통 전세, 신탁 사기, 대항력 악용. 뭐냐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대항력이라고 새로운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그 다음날 부여되잖아요. 나중에 잘못됐을 때 내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는 게 행여나 잘못됐을 때 내가 집에 대해서 내가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계약할 때는 저당권이 잡힌 게 없어요. 채무가 잡힌 게 없는데 집주인들이 그걸 악용해서 오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대항력은 내일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고소를 해도 경찰분들이 생각보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아유 이거 민사로 처리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경찰분들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경찰 수사관님 민법 공부 좀 하시라고요. 제발 이렇게 피해자들이 고소하면 우리가 법을 몰라가지고 경찰한테 갔는데 나 몰라요.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구제를 받냐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시고. 이게 달씨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판단을 받았더니 경매를 넘기거나
소송을 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조언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경찰이 이렇게 조언할 정도면 판 돌리기가 법적으로는 문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의 위법 사항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낮은 거에 대해서 세입자를 구해오는 게 그게 사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찰 민원센터에서 조언해준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세 기간이 끝날 때쯤에 바로 그냥 소송 거시는 게 제일 빨라요. 민사소송 거시고 그래서 집행권원 판결문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경매 신청 3달 만에 하고 그리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이사 가더라도 내가 이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놓고 이거를 6개월 안에 해가지고 예전에 빌라왕 모녀 사건에서 전세 보증금 전액 다 돌려받았거든요. 경매 절차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 경찰에 고소하시면 나도 모른다고 한다니까요. 수사관님들이. 수사관님 그러니까 이 절차들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피해자들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그 법적으로는 내가 이걸 행여나 다른 사람한테 폭탄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건 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여서 법에 있는 죄만 처벌하잖아요. 폭탄 돌리기란 죄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을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계약하지 않게 되니까 나의 파랑새가 떠나갔다 뭐 그딴 소리를 했다면서요. 이분은 만약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인생의 전부인 돈이란 말이에요. 전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나의 파랑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너무 생각을 좀 적게 하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달씨가 그 집을 인수를 했다고 또 하나의 사기 해결 방법이기는 하겠네요. 해결 방법일 수도 있죠. 인수를 할 만큼 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전세 보증금도 또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그런 해결책을 솔루션으로 제시해주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가입을 하시고 철저하게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제는 사라질 것 같으면 계속 갈 거예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의 특유한 제도인데요. 하루 아침에 이걸 없애버리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호사라면 딱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소송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나중에 다 찾아보면 집행될 것도 이미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무조건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빌라는 피하세요. 오해 소지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전 매매가 어떻게 됐고 원래 이게 공시가격이 얼마고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빌라는 그런 부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빌라 전세 사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3번째는 등기도 좋지만 전세 보증보험 저도 가입했거든요. 액수에 따라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걱정할 바에 국가를 통해서 보증받는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달씨도 피해자인 거는 맞잖아요. 피해를 본 거는 맞는데 그거를 또 제3자한테 넘기면서까지 이거를 뭐 파랑새가 날아갔다라든지 희화화하신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내 권리는 사실 내가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걸 내가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민사소송을 걸어서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에서 내가 만약에 배당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먼저 받은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경매 신청을 내가 해서 내 권리를 찾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었다고 칩시다. 내가 먼저 경매 신청을 해서 내가 배당을 받아갔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전세입자는 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람을 비난할 수 있나요? 저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원에 명언이 있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권리관계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소송을 하려면 고소를 하려면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방법이고 이게 파랑새가 날아갔다는 희화한 표현을 쓴 것이 문제지 사실 이 달씨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위법하다 또는 잘못됐다 소송을 건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위법 사항이 저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해명을 할 때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해명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식도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팩트 그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서 실언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줬던 걸 생각하면 자기가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본인이 제대로 사고를 하는 게 좀 더 저는 맞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컨텐츠의 내용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대중들의 분노를 샀던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